안녕하세요. 넥슨 코리아의 한재민입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최근 들어 AI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있죠. 게임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디자인 영역에 역시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디자인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그런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이러한 흐름 속에 AI를 활용한 캐릭터 밸런스 디자인이라는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밸런스를 조정하거나 설계하실 때 좀 정량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고 좀 정성적으로만 판단했던 것들이 좀 불만이셨던 분들께 이 발표가 하나의 힌트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실제 게임 개발에 도움 되실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준비하였으니까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아스가르드란 게임의 기획 리더를 맡고 있고요. 그전엔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습니다. 오늘 발표와 관련된 프로젝트는 2022년 참여했던 아르젠트 트와일라잇이라는 캐릭터 수집형 게임입니다. 발표 순서는 이렇습니다. 캐릭터 밸런싱의 AI 도입 계기부터 방식, 사례, 전략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밸런스 디자인에 왜 AI를 활용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캐릭터 수집형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 왼쪽의 도식은 캐릭터 수집형 게임의 코어 루프입니다. 이 장르의 핵심은 유저가 갖고 싶고 키우고 싶은 매력적인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캐릭터가 매력적일까요? 화면 왼쪽은 명조라는 수집형 게임의 캐릭터인 금이입니다. 우아한 외형과 깊이 있는 설정으로 유저들에게 사랑받는 캐릭터죠. 오른쪽은 서머너즈워라는 수집형 게임의 빛 오컬트가 전투하는 모습입니다. 광역 해제나 무적 등을 통해 실내나에서 활용도가 높은 캐릭터입니다. 이 두 캐릭터 모두 유저들에게 매력적인 캐릭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력적인 캐릭터를 구성하는 요소는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외형이나 설정과 같은 비전투 요소와 스탯 혹은 스킬 같은 전투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전투가 중요한 게임에선 전투 성능을 통해 캐릭터의 매력을 주로 어필하게 됩니다.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인 아르젠트 트와일라잇 역시 전략적 전투가 강조된 수집형 게임이었기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어필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수집형 게임의 전투는 다양한 캐릭터가 조합되며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조합 중심의 캐릭터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조합에서의 캐릭터 밸런스는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양한 조합을 테스트해보는 것일 텐데요. 문제는 전부 테스트하기엔 조합의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수집형 게임은 필연적으로 다수의 캐릭터가 존재합니다. 아르젠트 트와일라잇 역시 소프트 런칭 당시에 300종 이상의 캐릭터가 있었기에 가능한 조합 경우의 수는 200억 개에 달했습니다. 또 수집형 게임은 다양한 기믹과 성장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같은 조합이라도 기믹에 따라 밸런스가 달라지며 같은 캐릭터라도 성장에 따른 밸런스가 변화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독립적으로 작용하면 검증해야 할 경우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만약 모든 조합을 1분씩 테스트한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약 38만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모든 조합을 검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리하면 매력적인 캐릭터를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합을 검증해야 하지만 대부분은 개발 단계에서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는 기획자의 직감으로 밸런싱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만약 캐릭터 밸런싱이 검증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화면에 보이시는 영상은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한때 유행했던 지휘관의 깃발 메타라는 것인데요. 다시 봐도 좀 무시무시하시죠? 장르는 다르지만 밸런스가 잘 검증되지 못하면 이처럼 기획 의도에 벗어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캐릭터 밸런싱은 매우 중요하지만 검증이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경우의 수를 가진 조합에 대해서 밸런스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수많은 경우의 수를 반복 테스트하고 결과를 비교하며 검증하는 작업. 이러한 일은 AI가 가장 잘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가 캐릭터 밸런싱에 AI를 도입하게 되었던 계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AI를 도입했던 기술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조합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합을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을 구성해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모델은 조합 정보를 파라미터로 입력받아 전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전투 결과를 리포팅하는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각 단계별 동작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인 데이터 정규화입니다. 게임 내 각 조합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전투와 관련된 정보를 정규화해야 됩니다. 해당 정보는 캐릭터, 성장, 조합, 콘텐츠 등의 정보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전투 정보를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모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테이블 형태로 정의합니다. 이 과정이 시뮬레이션 모델 구성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입력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투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야 합니다. 슬라이드의 제목인 결정론적 락스텝이란 용어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결정론적 락스텝은 같은 입력을 주면 같은 결과가 되는 결정론 원리를 이용한 동기화 방식입니다. 동일한 입력에 대해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어야 테스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장하기 위해 결정론 기반의 전투 로직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해당 알고리즘은 자세히 다루지 않기 때문에 세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추후 찾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투를 시뮬레이션하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턴당 3ms 정도로 계산 시 1000만 판 시뮬레이션에 약 420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검증에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시뮬레이션 시간을 줄이기 위해 분산 환경을 구성하였습니다. 여러 대의 머신으로 동시에 계산을 하는 것이지요. 핵심은 얼마나 많은 시뮬레이션을 빠르게 돌릴 수 있냐이기에 AWS 기반의 분산 환경에서 총 20대의 머신으로 병렬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계산 시간이 약 20배 단축되어 모든 조합을 시뮬레이션할 때 95년이 걸리던 것을 4년 9개월까지 단축하였습니다. 하지만 4년을 테스트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모든 조합을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의미 있는 조합을 선별해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조합 선별 알고리즘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조합 선별 알고리즘을 덱 메이킹 알고리즘이라 정의하였습니다. 의미 있는 조합을 선별하기 위해 저는 3가지 방법을 도입하였습니다. 첫째, 캐릭터를 프리셋으로 단순화한 캐릭터 표준화. 둘째, 쓸모없는 조합을 걸러내는 덱 스크리닝. 마지막으로 이전 테스트 결과를 학습하며 조합을 선별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캐릭터 표준화입니다. 캐릭터 표준화는 캐릭터별 성장 수준과 방향을 정의하여 표준화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콘텐츠에 참여하는 B 캐릭터는 최대 레벨의 각성 상태로 공격력 세트를 장착했어 와 같은 식으로 표준화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캐릭터 성장에 따른 밸런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합에 포함되는 동일한 캐릭터의 경우의 수는 하나로 줄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캐릭터 표준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별로 진행하게 됩니다. 컨텐츠별로 기믹이 다르기 때문이죠. 때문에 기본적으로 게임에 대한 경험을 기반하여 설계되어야 하기에 전투 컨텐츠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필요했습니다. 해당 컨텐츠에 참여하는 캐릭터의 최적의 세팅과 적정 성장 수준을 정의해야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필터링을 통해 의미 없는 조합을 스크리닝하여 시뮬레이션 횟수를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 일성 캐릭터로만 조합이 구성된다면 이 조합은 실제로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죠. 빠르게 테스트가 가능한 동일 기믹의 허들 스테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허들 스테이지를 통과한 조합에 대해서만 전체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면 테스트 대상을 좁힐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 테스트 결과에 따른 점수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였고 이를 통해 선별되는 조합의 신뢰도를 테스트를 진행하며 점차 높여나갔습니다. 이렇게 덱메이킹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시뮬레이션 대상이 되는 의미 있는 서로 다른 조합을
컨텐츠별로 선별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니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까요? 최종적으로 서로 다른 10개의 컨텐츠에 대해 각 컨텐츠별 의미 있는 80만 개의 서로 다른 조합을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하였고 조합별로 10번씩 20대의 머신을 활용하여 분산 시뮬레이션 하였습니다. 이렇게 테스트하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조합을 테스트하는데 38만 년이 필요했던 시간이 드디어 진행 가능한 수준까지 단축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검증을 위해 다양한 조합을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하여 나온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테이블 형태로 남습니다. 각 컬럼을 보시면 전투별 클리어 타임, 승률, 참여 캐릭터의 데미지 정보 등등 여러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제 이 정보를 활용하여 캐릭터 밸런스를 검증해야 합니다. 테스트 결과인 캐릭터별 참여 횟수나 승률, 클리어 타임, 기여도 등을 분석하면 해당 캐릭터가 이 컨텐츠에서 얼마나 활약한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합에 많이 뽑힌 캐릭터거나 승률이 높거나 클리어 타임이 빠른 캐릭터일수록 이 컨텐츠에서 성능이 좋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이러한 성능을 정량하기 위해 메타스코어라는 캐릭터 성능 점수를 도입하였습니다. 메타스코어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승리 조합에 많이 포함되는 캐릭터는 해당 콘텐츠에서 성능이 좋다 보고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둘째로 자신이 포함된 조합의 승률이 높을수록 해당 콘텐츠에 유리하다 보아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셋째로 클리어 타임이 빠를수록 파밍에 유리하기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릭터별 역할을 정의하고 역할별 기여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앞선 세 가지 요소가 공통평가 항목이라면 기여도는 좀 더 역할별 맞춤 평가 항목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합산하여 최종적으로는 컨텐츠별 캐릭터의 메타스코어를 계산해 내었습니다. 물론 메타스코어라는 하나의 숫자로 캐릭터의 성능을 보여줘야 했기에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체감되는 성능과 메타스코어가 일치해야 했으며 캐릭터별로 역할이 모두 다른데 하나의 점수로 비교해야 했습니다. 실제 성능이 좋은데 메타스코어가 낮다거나 메타스코어는 높은데 실제 성능이 안 나오면 안 되니까요. 이러한 과정에서 메타스코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가중치 그리고 배점을 어떻게 부여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저는 지표별 순위에 따른 상대평가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절대적인 승률이나 클리어 타임이 아니라 상대적인 승률과 클리어 타임에 따라 점수를 받는 방식이죠. 실제 유저들이 캐릭터 수집형 게임에서 캐릭터를 선별하는 기준이 무조건 승률이 높은 게 아니라 더 승률이 높고 더 빠른 캐릭터이기 때문에 게임 경험과 맞췄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후 메타스코어를 구성하는 요소별 가중치를 경험에 좀 더 일치하도록 보정하며 실제 캐릭터의 성능과 메타스코어가 유사해질 수 있도록 디벨롭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캐릭터의 메타스코어를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계산해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화면 세 번째 줄에 보이는 점수가 캐릭터가 3355점인데 이 밑에 있는 캐릭터가 916점이죠. 이 경우 3355점인 캐릭터가 916점인 캐릭터보다 이 컨텐츠에서 성능이 더 좋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메타스코어를 활용하면 캐릭터가 의도에 맞는 성능을 보이는지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수많은 경우의 수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밸런스 조정의 객관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덱메이킹 알고리즘을 통해 테스트 조합을 선별합니다. 이후 결정론과 분산 처리를 활용하여 전투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캐릭터별 메타스코어를 계산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며 다양한 조합 안에서 캐릭터 밸런스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심화 과정으로 강화학습 도입에 대해 간단히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시뮬레이션 모델은 조합을 구성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 전반에 작업자의 공수가 들어갑니다. 좀 이러한 작업 전반을 좀 자동화, 소위 딸깍 할 수 없을까요? 모델이 직접 조합을 구성하고 점수를 매기도록 설계해 보았습니다. 화면 우측에 보이시는 이제 테스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이시는 테스트 모델은 평가 모델로부터 전달받은 조합을 시뮬레이션 한 뒤에 더 좋은 결과를 낸 조합에 대해 좌측의 평가 모델에게 보상을 제공합니다. 좌측의 평가 모델은 결과에 따른 보상을 해석하며 캐릭터별 점수를 재선정하며 조합을 다시 생성합니다.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모델은 점점 더 효과적인 조합이 무엇인지를 학습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델은 어떤 조합이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모델이 실제로 동작하였을까요? 화면에 보이시는 그래프는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모델이 생성하는 조합의 승률이 점차 상승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강화 학습이 더 나은 조합을 찾아낼 수 있다는 가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습된 모델을 활용하면 콘텐츠별 조합 성능과 통계를 자동으로 리포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캐릭터 밸런스가 현재 잘 맞는지 누구나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캐릭터 밸런스 검증을 위한 기술적 접근 방법의 소개였습니다. 자, 그럼 이 모델이 실제 개발 프로젝트에서 동작하였을까요? 지금부터 아르젠트 하이라이트에서 실제 적용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속으로 아르젠트 하이라이트 그게 뭐죠? 라고 하신 분이 계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에서 소프트 런칭 후 중단된 프로젝트다 보니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간단한 게임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아르젠트 하이라이트는 2022년 7월 넥슨에서 소프트 런칭했던 캐릭터 수집형 RPG입니다. 300종이 넘는 캐릭터를 활용한 전략적 전투가 게임의 핵심이었습니다. 재밌어 보이지 않으시나요? 재밌는데. 어쨌든 따라서 전투를 통한 다양한 캐릭터의 매력을 잘 어필하는 것이 중요했고 이를 잘하고자 AI 기반의 밸런스 검증 모델을 도입하자라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개발팀은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R&D를 하며 앞서 설명드렸던 모델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런칭 과정에서부터 라이브 기간까지 밸런스 검증에 해당 모델을 활용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도입 과정이 쉽진 않았습니다. 밸런스 디자이너로 제가 프로젝트에 합류하며 해당 TF에 참여하였는데 아무래도 이런 업무가 처음이다 보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이제 막막한 상황에서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거는 기술보다 게임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당시에 내가 이 프로젝트에서 아르젠트 하이라이트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목표를 가지면서 조직에 합류하고 실제로 게임을 진짜 열심히 하면서 실제 게임 시스템과 컨텐츠를 파악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자랑 같긴 하지만 당시 사내 테스트 같은 걸 100명 넘게 참여한 데서도 1등을 하고 실제 라이브 서비스에서도 최상위권 랭크를 유지하며 이제 게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갔는데요. 저희 사내 테스트 당시에 디렉터님이 1등하면 상품 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주고 계시네요. 네, 이 자리에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는 이러한 게임을 열심히 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해석해야 될 때 이 메타스코어가 실제 게임의 성능과 잘 맞는지를 저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AI 밸런싱을 프로젝트에 잘 도입할 수 있었던 저의 가장 큰 노하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메타스코어는 어떻게 활용되었을까요? 먼저 버전별 밸런스 검증이 활용되었습니다. 신규 캐릭터의 성능이나 의도한 전투 메타가 잘 동작하는지를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버전별로 전체 캐릭터의 성능을 평가하였습니다. 마치 유저들이 제작하는 캐릭터 티어 표 같죠? 이제 화면의 좌측의 표는 컨텐츠별로 각 캐릭터들의 티어들을 정리한 것인데요. 메타스코어를 기반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현재 어떤 캐릭터가 가장 성능이 좋지? 어떤 컨텐츠에서 어떤 캐릭터가 성능이 좋지?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그랬을 때 기획 의도에 맞는 밸런스인지를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상 밸런스 탐지입니다. 실제로
저희 특정 캐릭터가 갑자기 지표가 튀어 확인해 보니 기획자가 개수값을 잘못 입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업데이트 전에 이상한 밸런스가 있는지를 사전에 탐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수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캐릭터가 등급은 높은데 메타스코어가 너무 낮아. 그럼 그 캐릭터를 조정할 수 있었고, 이 캐릭터를 조정했을 때 메타스코어가 얼마나 변했어를 바탕으로 이 조정이 얼마나 유의미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좌측의 표는 당시에 밸런스 조정 후에 대상 캐릭터들이 메타스코어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비교했던 기록입니다. 자, 이처럼 아르젠 트와일라이트는 소프트 런칭에서부터 라이브 서비스 기간까지 해당 모델을 활용하였습니다. 사실 게임 자체는 아쉽게도 북산 엔딩이 되었지만 밸런스 검증 모델은 유의미하게 활용되었습니다. 2022년은 지금처럼 인공지능이 대중화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지금 모델을 구현한다면 상용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더욱 정교한 디자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실제 프로젝트에서 AI 밸런싱을 도입했던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에 AI 밸런싱을 도입하시고 싶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으시고 이거 우리 게임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신 분을 위해 시스템 구성부터 실제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하였고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였는지를 좀 구체적인 방법론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될 수 있다 보니 현장에서는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다시 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도록 발표 자료에 담았습니다. 먼저 시스템 구성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는 당시 실제로 운용했던 시스템의 구성도입니다. 세부 동작은 앞선 발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었지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 공유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시뮬레이션에 사용됐던 실제 입력 데이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투를 정의하는 입력 데이터는 실제로 이러한 식으로 엑셀로 구성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투 정보, 조합 정보, 캐릭터 정보, 아이템 정보 등으로 구성됩니다. 실제 이제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면 프로젝트별 장르나 전투에 맞게 테스트할 수 있도록 입력 데이터를 커스터마이징 해야 됩니다. 핵심은 모델이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전투를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로 입력해 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하실 수도 있는 메타스코어 계산식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메타스코어 계산식을 이제 좀 기획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엑셀 함수 형태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냥 평가 항목별 점수를 참조한 뒤에 합산하는 간단한 수식입니다. 그러면 각 항목별 점수는 어떻게 평가했냐라면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상대평가로 계산하였습니다.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었는지 간단히 보면 먼저 전투 참여 횟수인 픽 스코어, 승률 스코어, 클리어 타임 스코어, 딜 스코어, 힐 스코어, 마지막으로 서포트 스코어입니다. 이렇게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면 해당 캐릭터의 메타 스코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실무에 활용하실 때 참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 입력 데이터, 메타 스코어 계산식의 대략적인 구조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당 업무를 진행하며 제가 느낀 점과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 드린 뒤에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시뮬레이션 결과는 판단을 보조하는 도구일 뿐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작업자가 원딜이고 AI가 서포터인 거죠. 자칫 결과 데이터만 매몰되어 판단하면은 오히려 나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뮬레이션 결과가 반드시 정답은 아니기 때문이죠. 발표 내용과 좀 상충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저는 좀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결국 담당자의 게임에 대한 이해가 핵심입니다. 마리오 게임 기획자면 이 정도는 해야겠죠? 아무래도 검증 시스템을 잘 설계하고 데이터를 아무리 잘 뽑아내도 그 데이터를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한다면 무의미할 것입니다. 때문에 기획자는 누구보다
게임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현상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가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증 모델의 도움을 받아 실제 게임에서 체감되도록 개선하는 것, 이것이 밸런스 기획자의 역량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개선해야 할까요? 밸런스의 목적은 모든 캐릭터가 동일한 성능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비슷비슷한 성능으로 매력 없는 밸런스보다 OP 캐릭터로 소유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더 좋은 밸런스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게임을 장기적으로 즐길 수 있게 만드는 지속 가능성, 그리고 현재 게임에서 즉시 체감될 수 있는 체감, 이 두 가지의 균형이 밸런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밸런스는 이 두 가지 의도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AI 밸런싱을 실무에서 활용했던 구체적인 방법과 마인드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들어 한국에서 게임을 개발하는 것이 많이 힘들다라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도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개발해야 되나 경쟁작들도 많고 그래서 개발에 참여하고 계신 모두 고민이 많은 시기라 생각합니다. 미약하지만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가 이런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기원하며 AI라는 도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핵심이다 라는 이제 이 발표의 메시지처럼 어찌 보면 이런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하고 있는 지금 게임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업계에 처음 저희가 왔을 때 가졌던 더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고 싶어 라는 마음은 아닐까요? 기술 얘기를 하는 발표였는데 결론은 마음으로 끝났네요. 네,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준비했던 발표고 이제 현장에서는 Q&A를 받겠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좀 궁금하신 내용들이나 자주 묻는 질문들은 슬라이드 장표에 이제 가볍게 남겨두었습니다. 이제 해당 장표 같은 경우에는 다시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남겨두었고요. 네, 긴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